모두의 아이디 모디. 안녕하세요. 모디 팀의 최종 발표를 맡게 된 백엔드 데브 코스 이상민입니다. 최종 프로젝트 기간인 약 3주 동안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주제는 OTT 서비스 계정 공유 플랫폼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구독 경제가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들은 매달 지출되는 고정 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OTT 서비스들을 모두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또 이 서비스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 해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쉽고 저렴하면서 안전하게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서비스를 의인화한다면 MBTI는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등 서비스의 성격을 판단하며 키워드들을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기반으로 서비스 브랜딩을 하며 테마 컬러, 더 나아가선 로고를 디자인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를 세 가지로 압축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편리함, 안정성, 그리고 저렴함을 서비스 기대 효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저희 팀이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기획과 변경, 프로토타이핑을 위해 애자일 방법론 중에서도 스크럼을 선택하여 일주일 단위로 총 4번의 스프린트를 진행했습니다. 스프린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데일리 스크럼을 매일 오후 1시에 진행했고 스프린트가 끝나면 회고를 하며 어떻게 다음 스프린트를 더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원활한 협업을 위해 저희는 스프린트 플래닝 및 이슈 트래킹 툴로 지라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 소통을 위해 동일한 지라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작업의 진행 상황과 담당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GitHub 연동 및 지라 자동화를 도입해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려고도 노력했습니다. 문서화에는 노션을 사용했는데요.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문서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팀원 간 감정 공유와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피그마를 디자인뿐만 아니라 초반 서비스 플로우를 기획하는 데에도 시각적인 자료를 위해 사용하는 등 팀원 간 이해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기술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API 문서화는 포스트맨과 스웨거를 사용했는데요. 포스트맨은 API 설계 초기에 사용하여 빠르게 문서화와 목 서버를 제공할 수 있었고 개발을 시작하면서 스웨거를 사용해 개발 중 변경 사항으로 인한 API 문서와 실제 서버의 괴리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또한 저희의 소통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자체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끼리 구현 내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며 각자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희 스프린트별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스프린트에서 세운 목표와 활동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3, 4차 스프린트와 목표,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소통을 통한 방향성 일치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각 스프린트에서 계획했던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의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의 경우 리액트와 라우터 V6, 엑시오스를 사용해 개발했고요. 배포는 네틀리파이를 통해 했습니다. 개발 환경으로는 npm, VS 코드, ESLint, 프리티어를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에 여유가 없다 보니 UI UX 구현에는 MUI와 로티를 사용해 단기간에 최상의 UI UX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뒤에 시연에서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미리 맛만 보여드린다면 다음과 같은 UI UX를 구현했습니다. 페이지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디의 프론트엔드 팀의 멤버와 담당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백엔드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HTTPS 프로토콜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요청은 EC2의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에 전달됩니다. 사용자 인증 및 인가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통해 진행됩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처리 및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오고 소셜 로그인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외의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공유 계정 아모아에는 구글의 팅클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아모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깅은 SLF4J를 사용해 롤링 파일로 관리합니다. 에러로그 발생 시 이를 탐지하여 슬랙으로 알림을 전송하도록 설정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합니다. 쿼리 메소드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쿼리는 쿼리 DSL을 사용하고 DB 형상 관리를 위해 플라이웨이 또한 도입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다음처럼 구성했습니다. PR 생성 시 빠른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슬랙에 알림을 전송합니다. 배포 브랜치인 메인 브랜치로 PR을 생성하여 머지할 시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 배포가 됩니다. 개발 브랜치인 디벨롭 브랜치로 머지 시에는 빌드를 하여 테스트만 하도록 했습니다. 빠른 개발을 위해 리뷰가 필요하지 않은 커밋의 경우 PR을 생성하지 않고 바로 푸시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정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테스트를 통과하여야만 리모트에 푸시가 가능하도록 git 훅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모디에서 공유 계정의 암호화는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기능입니다. 저희는 안전한 계정 공유를 위해 3중으로 암호화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AES 알고리즘으로 계정을 암호화했습니다. 2차적으로 주기적으로 새로운 키를 추가하는 키 로테이션을 통해 어느 한 비밀키가 유출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공유 계정만 복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3차적으로 키 로테이션의 결과로 생기는 키의 모음을 AWS KMS를 사용하여 암호화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쿼리 DSL의 사용과 소프트 삭제의 적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디의 API는 정렬과 페이지네이션으로 JPK를 필연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복잡한 정렬과 필터링 조건을 위해 또 추후 확장성을 대비해 모디에서는 쿼리 DSL을 적용했습니다. 소프트 삭제는 데이터를 실제 하드 삭제하면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대응과 실수로 인한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했습니다. 30일 동안 소프트 삭제 처리 후 스케줄러를 통해 하드 삭제가 됩니다. 모두 백엔드 팀의 멤버와 담당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시연을 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드의 아이디 모디. 지금부터 최종 프로젝트 모디의 서비스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서비스 모디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우선 화면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좌측 상단에는 모디의 로고, 오른쪽 상단에는 파티 찾기, 파티 만들기, 로그인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는 파티 참여 현황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좌우로 넘기게 되면은 현재 모집 중인 파티에 대한 정보나 파티 생성을 알리는 문구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 부분에는 각 OTT별로 로고 아이콘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OTT 서비스의 파티 모집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로그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로그인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소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의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진행하고 완료가 된다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파티 참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원하는 OTT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OTT별 모집 중인 파티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파티의 목록은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파티부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 파티를 클릭하게 되면 선택한 파티의 상세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조건을 확인한 후에 원하는 파티에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입과 결제를 진행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돼요.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결제 성공 알림이 뜬 후에 가입한 파티의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원하는 파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OTT를 들어왔는데 원하는 OTT에 생성된 파티가 없거나 혹은 조건이 마음에 드는 파티가 없다면 파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티 생성 페이지에서는 원하는 OTT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티 시작 일자를 달력 모양 모달과 함께 선택을 한 후에 기간을 슬라이더로 얼만큼 유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파티의 규칙을 정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파티의 규칙을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파티의 정원과 정원에 따른 파티 시작 여부를 알리는 문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한 2명 정도만 선택을 해서 파티를 생성을 해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공유 계정에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공유 계정의 아이디를 modi abc.com 비밀번호는 1234 비밀번호가 다르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에러를 뜨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1234 네, 이렇게 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파티가 생성하게 되는데요. 자, 완료 버튼을 누르면 파티가 생성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다음으로는 해당 생성된 파티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파티장인데 아직 새로운 파티에 파티원이 모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티를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우선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잘 확인이 되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만든 파티를 한번 삭제를 진행을 해볼게요. 파티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파티를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와 함께 파티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대기 중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고 실제 OTT에서도 파티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 정보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상단 아바타를 클릭하게 되면은 마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마이 페이지에서는 닉네임과 포인트 잔액, 그리고 진행 중인 혹은 모집 중, 종료 중인 파티를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닉네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제 닉네임은 언짢은 말동물인데 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른쪽 연필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은 랜덤으로 닉네임이 생성이 되어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두운 오솔개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제대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 포인트도 충전할 수가 있는데요. 충전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충전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금액가의 제한을 10만 원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에러 문구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10,000원 정도만 충전을 해볼게요. 충전 성공 모델과 함께 다시 마이 페이지로 넘어와서 포인트도 충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진행 중인 파티에서 파티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은 진행 중인 파티의 상세 정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각각 인원이나 규칙을 확인할 수도 있고 공유 계정 정보를 이렇게 카드 모양으로 해서 클릭하게 되면 플립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비밀번호가 제가 사용하는 OTT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면 이렇게 오른쪽 연필 모양을 클릭해서 1234 비밀번호 1234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1234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밀번호도 변경될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저희 서비스 시연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